1번 1번 35 나오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변하는 장마 기간입니다. 잔뜩 흐리다가 맑아지기도 하고 금세 먹구름이 모여서 비를 뿌리기도 하는 날씨처럼 붕어의 입질도 변덕이 심해 낚시도 어려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경 나이토크 진행자 여정훈 인사드립니다. 제가 수년간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오면서 오늘 날짜로 이제 둥지로 옮겨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한 40여 년간 낚시를 해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즌별 포인트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마리수 낚시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붕어들, 이쁜 붕어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출조지를 이제 소류지랑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여름에 배수도 심하고 무더위 때문에 대부분 계곡지 위주로 출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더 이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이 충주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크고 풍광이 좋은 곳이라 어떤 조과를 떠나서라도 낚시하는 낚시꾼 입장에서 아주 이제 여유로운 낚시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집중해서 좋은 그림 나오도록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2대 중에서 이제 아직 3대 정도 대편성을 아직 마무리 못 했는데요. 마무리하고 이제 포인트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배수로 인한 수위 변동도 심하고 그런 변화 때문인지 붕어들의 활성도도 오락가락하는 요즘입니다. 그나마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충주호에서 붕어와의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주댐은 대한민국에서 뭐 댐낚시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 많은 조선님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천에서부터 이 충주까지 이어지는 뭐 거의 바다 같은 그런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가를 찾는 분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어떤 마리수 조과라기보다는 이 깊은 수심, 맑은 물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붕어들의 당길 힘 이런 게 매료돼서 특히 여름에 오름수를 보러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대편성은 총 12대를 했고요. 제일 짧은 데는 3, 4대에서부터 4, 8대까지 뭐 4, 8대 이상은 3m가 넘어가는 수심대라 뭐 더 긴 데를 펴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제일 짧은 데 3, 4대도 기본 수심이 2m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이제 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옛날 곡물류 떡밥 낚시가 줄을 이뤘었는데 이제 뭐 그동안 계속 낚시인 분들이 들어와서 밑밥 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5월 전까지는 떡밥 낚시가 주로 행해지고 있고 이제 날이 더워지는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옥수수도 곧잘 먹기 때문에 오늘은 옥수수랑 이제 새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뭐 어제 그제 비가 좀 한 40mm 이상 와서 사실 그 양으로 갖고는 바닥에 냉수대가 형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몰라서 생미끼 새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저녁 좀 지켜본 이후에 이제 뭐 배수도 좀 빠진 시간대에 그때 뭐 지렁이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지렁이 역시 또 준비를 했고요. 제가 낚싯대 2대, 3대를 접어놓은 이유는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금 청태 덩어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낚싯대 걸려 잠깐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제일 낮은 우측에 짧은데 36대에서 수심이 한 2m20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쭉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제일 긴데 4팔대 같은 경우에는 3m10 정도. 대부분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깊은 수심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충주댐은 기본 수심이 3m에서 4m권에서 그런 수심대에서 붕어를 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깊은 수심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참 많은 개체수가 있던 그런 곳인데, 뭐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유행처럼 로또붕어라고 할 만큼 붕어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밤 낚시에 사실은 뭐 한두 마리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곳인데요.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첫 방송이니만큼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그래도 한두 마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이제 본류권에서 이제 상류권에서 주로 자대 낚시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예전에는 배를 끌고 들어와서 골짜기 계곡 낚시를 좀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본류권에서 새물이 들어오거나 오름수위가 되면 이 골짜기로 붕어들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길목에 이제 포인트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예상외로 좀 비 양이 좀 많았으면 좀 기대치가 높아질 텐데, 비가 뭐 50mm 미만이라 뭐 일반 저수지 같으면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여기는 워낙 뭐 이렇게 담수량이 많은 곳이어서 뭐 4, 50mm 갖고는 뭐 물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계속 더웠던 후덥지근했던 이 수온이 이제 찬물이 삭히면서 이제 한번 대로 타면은 그래도 조금은 먹이 활동하는데 유리한 수온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 들어왔고요. 이제 주로 여기가 낚시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이제 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곳뿐만이 아니고 원래 대형 댐들은 이제 발전방류, 특히 여름에 좀 많은 양의 발전방류를 하기 때문에 뭐 초저녁이나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물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여유있게 낚시 즐기다가 이제 수문을 닫고 방류가 끝나면 그때부터 물이 또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11시 이후, 그 가장 피크 타임은 새벽 2시, 3시 이 시간대를 노리고 낚시를 하는 게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긴 뭐 어종은 뭐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어종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뭐 모래무지 마자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여름에는 좀 잡고기 성화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한데, 지금 뭐 1시간 정도 낚시 해보니까 우려했던 뭐 살치나 이런 건 아직 붙지를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짧은 골은 좀 피하시는 게 낫고요. 좀 장시간 안 빠져나가고 머무를 수 있는 긴 골짜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깊은 골에서는 또 이제 계곡에서 물이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새물 유입되면서 찬물과 함께 이제 뭐 나무까지 나무 열매라든가 붕어에 그 믿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부용 같은 것들이 떠내려오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쉽게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깊은 골짜기를 선택하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잡고기가 워낙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아마 블루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길이 뭐 대낮이나 뭐 이렇게 지렁이를 끼게 되면 한밤이 될 때까지는 워낙 뭐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또 워낙 뭐 복사열도 그렇고 해가 뜨거워서 여름에는 뭐 오후 6시, 7시 이후에 블루길 좀 빠질 시간대 그때 공략을 하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낚시 여건이 그리 좋다 할 상황은 아니고 최근 조항도 호조항은 아니었지만 낚시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나 설렙니다. 조과를 떠나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낚시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일단 제가 쓴 장비는 지금 이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이제 경질성이 많은 좀 빳빳한 낚싯대들, 가벼운 낚싯대 이런 걸 좀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 뭐 3, 4년 전부터는 약간 중경질에 살짝 무게감이 있더라도 좀 유연하고 손맛도 있고 좀 믿음이 있는 좀 튼튼한, 질기다고 표현하죠. 그런 낚싯대를 좀 선호해서 지금 그런 로드를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질성을 많이 띄고 가벼운 대들은 뭐 캐스팅이나 무게감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파손율에 있어서 중경질 낚싯대보다는 간혹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손맛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장점은 뭐 무게가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뭐 캐스팅도 편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약간 유연하면서 질긴 낚싯대, 그런 낚싯대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은, 저는 뭐 이제 세미 플로팅 라인을 쓰고 있는데, 이 세미 플로팅 라인은 사실 좀 단점이 많았습니다. 뭐 대류에도 약하고, 물에 떠서 이런 부유물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줄은 뭐 일종의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적당하게 뭐 표면에서 한 15cm 이상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또 뒷누름도 없이 찌에 부력 영향을 안 주는, 그리고 또 강도 자체도 뭐 카본, 브랜드 카본 줄보다도 뭐 강할 정도로 그런 강도를 지닌 그런 세미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채비를 많이 써봤는데요. 뭐 일반 분들이, 낚시 오래 하신 분들이 뭐 돌고 돌아 또 원뽕돌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직전에 한 9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할 채비를 주로 썼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원뽕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링으로 그때그때 부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뽕돌 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원줄 같은 경우에 4, 5 정도 쓰고 있고요. 바늘은 그 늦가을까지는 뭐 8호를 쓰고 있고요. 동절기나 이럴 때 가면 7호 정도로 한 호수 내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목줄은 뭐 같은 계열의 세미줄, 이제 한 호수 내려서 3호줄. 그래서 목줄 길이는 한 12cm 정도, 12에서 15 정도, 그렇게 채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세미줄 쓰시는 분들이 좀 강도가 카본줄에 비해서 약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뭐 브랜드 몇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쓰고 있는 줄들은 카본줄에 비해서 강도가 더 세면 쓸지 약하진 않은 그런 줄. 그래서 뭐 수초 낚시를 할 때도 긁힘이나 이런 걸 강한 그런 재질의 이제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길이는 한 39에 40 정도, 이제 캠이 꽂았을 때 40 정도 나오게끔 쓰고 있고요. 이제 몸통 소재는 나노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은 뭐 5.5에서 5.7g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자중은 2.5g 정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찌는 어떤 찌를 쓰든 간에 그 사용자 본인이 얼마큼 예민하게 맞추느냐. 그래서 그 찌 놀림에 낚시하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3, 40년 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뭐 오동찌나 이렇게 좀 둔탁한 느낌의 찌들은 요새 분들은 거의 안 쓰시니까요. 기존에 뭐 발사나 나노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최대한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 현장 찌 맞춤을 하는데요. 특히 여름에 맞춘다기보다 이제 수온이 떨어지는 겨울 시즌에 한번 제대로 현장 찌 맞춤을 해 놓으면 사계절 동안 부력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예민하게 해서 이렇게 채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뭐 전체적으로 그 라인이 찌를 누르지 말고, 그래야 부력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민하게 맞춰 쓰시는 게 뭐 제가 하는 낚시에서는 그걸 정답으로 알고 쓰고 있습니다. 해가 긴 여름이지만 어느샌가 조금씩 어둠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찌부를 밝혀두고 밤낚시를 준비하면서 블루길 같은 잡어가 아닌 듬직한 붕어가 나타나 주길 바라며 어둠을 기다립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붕어 낚시 조과가 나올 시간대가 새벽 2시 이후라 사실 초저녁에 붕어 얼굴 보기가 진짜 쉽지 않은 곳인데 사실상 저는 뭐 새벽 시간을 노리고 좀 더 뭐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옥수수를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새벽 시간대는 잡고기에서 조금 더 빠져나가는 그 시간대에는 뭐 새우 반, 옥수수 반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응용을 해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대박. 대박. 첫 입질의 시간을 새벽녘쯤으로 예상했었지만 그보다 이른 시간에 첫 어신이 전해집니다. 소쩍새 울음소리만 들려오던 저수지에 첨벙이는 물소리가 흥분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34?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얘는 약간 베스나 뭐 공격성 어종한테 공격을 당해서 약간 살짝 아가미 상처가 좀 있네요. 바로 좀 방생을 하고 요거 이제 새벽 되기 전에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새벽 낚시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 나오네요. 조금 더 큰 비가 와서 오름 수입 때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노려볼 만한데요. 아직 지금은 오름 수입도 아니고 낚시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배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큰 건 붙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는 조금 더 큰 게 붙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원래 12시 전에는 붕어 얼굴 보기 쉽지 않은 곳인데 얼굴을 보여준 고마운 붕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낚시였기에 붕어를 만난 반가움은 그 여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길 바라며 낚시를 이어갑니다. 내심 기대했던 지금 새벽 시간이 지금 다 지나서 제가 한 4시 반쯤 됐는데 이제 슬슬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좀 전부터는 정면 쪽에서 조금 라이징을 하고 좀 고기들이 노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뭐 새벽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때쯤에 입질이 뭐 한두 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뭐 어제 초저녁 비교해서 지금 물색이 또 갑자기 많이 맑아지고 그거 빼고는 뭐 물도 한 8cm 정도 올라오고 해서 전체적인 상황은 뭐 지금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해 뜨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라이징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일단 뭐 기대했던 시간은 지났어도 아침 한 8시 그때까지 한 나머지 한 3시간 정도 좀 바싹 집중해서 좀 한 마리라도 더 입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뭐 새우는 한 3대 정도 껴서 이제 반응을 봤는데 뭐 새우에는 뭐 별 반응이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새우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또 이제 옥수수를 교체를 해서 그렇게 낚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남아있는 시간 열심히 해서 뭐 최소 월초급 이상의 붕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붕어와 만난 이후로 좀 더 기대를 해보았지만 그 붕어를 만났던 것이 어쩌면 행운이었는지 그 후로 다른 어신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까지 집중 또 집중하며 낚시에 임했지만 붕어뿐 아니라 손님 고기들마저 미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 낚시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기약할 때입니다. 자, 이제 기대했던 새벽 시간이 지나고 지금 햇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9시가 다 돼가는데요. 오늘 첫 방송 촬영을 하면서 나름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조지나 모든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신중한 출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냈던 그런 붕어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워낙 그 거대한 이런 좋은 풍경 속에서 촬영을 마치게 돼서 마음 한편 또 여유스러운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방송도 마찬가지로 좀 신중히 밥사도 마치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붕어 만나보도록 그렇게 이제 좀 계획을 잡아볼 예정이고요. 첫 방송이니만큼 이제 제가 나름 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아침에 해가 퍼지기 시작하면 또 입질을 좀 살짝 기대를 해봤는데요. 더 이상 이제 9시가 다 돼가서 더 이상 오전 낚시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려 합니다.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물가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